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탈북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오늘은 최단 시간으로 탈북한 탈북민을 모셔봤는데요.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9년 차인 진서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남유럽으로 가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2016년도에 한국에 제대로 정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중해 근처 남유럽에서 일했었습니다. 안 믿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북한에서도 해외 노동자를 파견합니다. 보통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파견이 되는데 유럽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좀 다릅니다. 전문직, 과학자, 연구원 등 많이 가고요. 그때 당시의 트렌드는 북한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과 콜라보도 많이 했거든요. 합작 기업을 송출했었죠. 주로 독일,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로 파견이 됐었어요. 북한 주민들이라면 외국에 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북한의 외화 식당이 인기가 많았기에 그만큼 식당 수도 많았거든요. 수입이 되게 짭짤했어요.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 외국으로도 많이들 나갑니다. 딸 가진 부모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보내려고 다들 엄청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북한 여성 선망의 직업이 요리사인데요. 돈도 잘 벌고 잘하면 해외로 파견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요리 학원이 있는데 교육 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학교처럼 다니는 거죠. 한 학기에 서양과 조선 요리를 배웁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상 과목이 70%였죠. 웃기게도 혁명 역사 배우고 그래요. 요리 학원인데요. 한국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학원은 전문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여성들의 꿈의 대학이거든요. 요리 학원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교육 방침이 아닌 거죠. 학원에서는 종종 실습도 나가는데 한 학기당 2, 3개월 정도. 외화식당이나 구경식당인 옥류관이나 청류관으로 배치가 됩니다. 저는 평야에 있는 송어국 집에서 실습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평양 4대 요리인 온반, 냉면, 녹두빈대떡, 대동강 숭어국을 했었어요. 아직 초짜이니 처음에는 허드레실부터 시작하죠. 경력이 늘면 본격적으로 요리에 투입이 됩니다. 저는 전부터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열정이 대단했었는데 어느 날 북한의 안경 상점에서 유럽 파견 노동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지원을 하고 면접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유럽에 가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엔 집안 내력 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무얼 했으며 삼촌은 무엇을 하고 있고 등등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화라고 하는데 최종 면접이거든요. 면접을 본 후에도 중앙당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그 다음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 비자 때문에 개고생을 했는데 비자 나오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신체 검사, 내력 조사, 면접 전부 다 개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을 강요하죠. 1년 동안 $1,000 썼습니다.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인 거죠. 북한에서 1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돈인 거죠. 당에서 지원해주는 건 단 1원도 없습니다. 100만 원이면 북한에서는 4인 가족이 1년치 생활비로 쓸 수 있거든요. 정말 너무한 거죠.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외국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도 유럽에서 일하면 한 달에 40만 500유로 벌 수 있고 일만 잘하면 1000유로도 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지 사정을 모른 채 어마어마한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당에다가 큰 돈을 내면서까지 뇌물을 상납하죠. 물론 그만큼 투자를 해서라도 저는 꼭 유럽에 가고 싶었습니다. 온 가족도 경사가 났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과 심지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무려 유럽에 가게 된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평양에서 국제 열차를 타고 베이징까지 갑니다. 그때 타면서 느낀 것은 북한 지역은 깜깜한 밤에 민둥산 뿐이고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조중의교라고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다리를 지나가는데 단둥을 들어가는 순간 북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밤중에 빛이 환하게 나고 극과 극이더군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중국 날라리풍에 완전 충격을 먹었었죠. 그 광경을 본 순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태어나서 한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외국 땅을 밟아보는구나 하고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북한에서는 복장의 자유가 없으니 충격이셨겠군요. 그렇다면 평양에서 탄 국제 열차가 베이징으로 직행을 하는 건가요? 단둥에서 열차 첫 번째 칸을 교체하고 그 열차 안으로 세관원들이 검사하러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열차 내에서 중국 상인들이 장사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베이징 공항에서 유럽 공항에 도착했는데 북한 보위원들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외화벌이 노동자를 24시간 감시를 하거든요. 어딜 가든 무조건 감시가 붙습니다. 다행히 별말은 안 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고 공항에서 곧바로 버스를 태워서 숙소로 직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일하려고 했던 식당이 유럽에서 망한 거예요. 100만 원이나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의류 공장도 운영했던 중국인 식당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곧 다시 식당 열 테니까 임시로 의류 공장에서 일해라 해서 어이없게도 그 공장에서 일을 했었죠. 전 요리를 주로 배웠으니 재봉틀을 많이 만져봤겠어요? 기본적인 재봉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서만 일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보통 바지나 원피스 같은 걸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명품 브랜드 옷이더라고요. 북한 옷과는 차원이 달랐죠. 가볍고 편하고 통풍도 잘 됐었죠. 북한의 바지는 보통 투박하고 무겁습니다. 그 공장 일도 매일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종소리가 울립니다. 아침 밥을 먹고 다 준비가 끝나면 6시 40분에 숙소 앞에 버스가 오는데 그걸 타고 출근을 하는 거죠.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나는데 약 12시간의 중노동을 하는 거죠. 계속 앉아있는 것도 고역인데 노동시간만큼 현지인들은 돈을 받더라고요. 북한 노동자들은 생산량에 따라 급여가 나오거든요. 일해서 그 결과만큼만 돈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한시도 못 쉬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친 거죠. 하루 종일 전기 재봉을 눌러서 몸이 다 붓고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변비까지 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최고로 많이 번 월급이 한 150유로였거든요. 한화로는 20만 원이죠. 업무량이 최대인 기능공의 수입은 그래봤자 고작 28만 원입니다.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북한 노동자들은 유럽에 오느라 100만 원 이상을 손해봤으니 그 돈을 메우느라 고생인 거죠. 생활비를 틈틈이 아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터무니없을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화버린 노동자들은 일정 금액을 당해 바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에서보다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죠. 어느 날은 이런 일상이 너무 갑갑해서 숙소 근처로 산책을 나갔는데 10분 뒤에 갑자기 열댓 명이 뛰쳐나와서 저를 체포해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방에 가둬놓고는 뭐 했나? 사상이 불순하다. 나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건가? 제대로 말하라우. 등 보위부가 엄청 무섭게 다그칩니다.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어서 산책을 나간 건데 우선 할 말이 없으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그제서야 풀려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얼 했는지 행동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 세세하게 적어놓아서 나중에는 결국 그날의 사건이 꼬리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사상이 불산하고 자유주의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적어놓아요.
이거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면 한평생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유럽에 가도 감옥에 있는 느낌이더군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혼자서가 아닌 동료들과 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주말 바닷가로 놀러 갔었죠. 남유럽의 해변은 사람이 엄청 많고 분위기가 활발하거든요. 처음 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북한에서는 못 볼 광경 엄청나게 푹 빠져서 보다가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11시인 겁니다. 10시에는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지각한 거죠. 그 4명을 세워놓고는 결국 사상 비판을 받았죠. 갈대처럼 살지 말고 참대처럼 살아라. 이러면서 다그쳤죠. 이 말은 즉 외국 사상에 물들지 말고 북한에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전에도 혼자 개인 행동을 해서 주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위험인물로 등극이 된 겁니다. 외국인이랑 눈만 마주쳐도 엄청 뭐라고 혼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도 생활총화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엄청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베트남 동료들 사이에서 한류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당시에 상속자들 엄청 보고 이민호 씨가 인기가 정말 많았더군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베트남 동료들한테도 같은 민족 사람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베트남 동료한테 휴대전화를 빌렸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에 빠져서 계속 검색해서 구경했었죠. 제가 당시에 꽃보다 남자 김준을 좋아했었는데 김준을 검색했는데 밑에 김정은이라고 검색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아닌 수령 동지인가 싶어서 봤는데 전부 다 김정은을 웃기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과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겁니다. 그때 북한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깨닫게 됐었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했죠. 그렇게 위대하신 지도자 김정은이 세계적으로는 망신 중 개망신을 당하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살아가면서 품었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더군요. 그렇게 더 이상은 북한으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50 몇 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외국인이 감시가 철저한 만큼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다행히도 행운이 찾아왔었어요. 어느 날 공장 실태 조사를 위해서 유럽 당국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인권 실태가 실추될까봐 보위부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갑자기 여권을 나눠줬었어요. 보위부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사 나오면 보여주면 된다라고 해서 우선 여권은 확보할 수 있었죠. 또 때마침 보위원이 출장을 가게 됐었어요. 한 3일 정도 간다고 했었죠. 근데 또 제 생일이랑 딱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생일을 당일로 잡고 치아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물밑 작업을 시작했죠. 계속 아픈 척 치밀하게 연기를 했어요. 동료들은 생일날에 치아를 뽑으면 안 좋대라며 다들 말렸지만 나는 무조건 생일이고 뭐고 뽑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겨우 병원을 갔다 올 수 있는 승인을 받고 통역사를 배정받은 뒤 치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화장실 좀 간다고 하고 바로 병원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당연히 챙기고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탔죠. 그러고는 오전 10시에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했죠. 중국이었으면 중국 공안 때문에 이렇게 탈출 못했을 텐데 유럽은 다르더군요. 우선 해외 파견 전에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서 유럽에서 밖에 나가면 감시를 당하니까 나가지 말라 라며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탈출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현실은 제가 아무렇게나 다녀도 한낱 자유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남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입니다. 라고 말한 뒤 직원분께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저녁 7시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 표는 대사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직원분도 당황하셨었는데 좀처럼 북한 사람을 보기가 힘드니까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 북한 여권밖에 없었으니
신속하게 임시 여권을 발행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사관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겠지요. 정말 친절하게도 공항까지 대사관 직원과 동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시켜 줬어요. 제가 만약 북한 여권이 없었다면 국정원이 와서 조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저에게 북한 여권이 있어서 바로 갈 수 있었죠. 저를 입증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힘들게 오고 저랑 비슷하게 외국에 있다가 오더라도 만민 수용소에서 6개월을 대기하고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다들 자유롭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을 봤었는데 초도 여행으로 어머님들끼리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내가 만약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엄마와 여행도 다닐 텐데 라며 많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었죠. 뒤늦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었죠. 지금도 물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부 다 데려오고 싶어요. 많이 알아보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은 북한 외에 해외나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북한이 편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라 세뇌 사상이 강하시거든요. 저를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 쉽게 온 한국이지만 그 긴장감과 용기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는 멀지 않습니다. 비록 탈북이 험난하더라도 꼭 이 자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옥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탈북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처가 너무 신속하고 든든해서 저까지 감동이네요. 또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이 그립고 또 적지 않은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 또한 설옥 씨의 심정을 분명히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행복하게만 살면 됐죠. 우린 모두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